네, 박범계 후보자를 둘러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또 하나의 논란이 있습니다. 박범계 후보자가 장관이 될 때 피고인 신분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야당 보좌진을 공동 폭행한 혐의로 현재 불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습니다. 이달 말 첫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공소장을 보면 2019년 대치 상황이 아주 잘 묘사되어 있는데 2019년 4월 26일 새벽 1시 49분쯤 양팔로 자유한국당, 현재 국민의힘이죠. 당직자의 목 부위를 감싸 안아 끌어내고 벽 쪽으로 밀어붙여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이런 장면이 국회 본관 6층 CCTV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오늘 27일 박범계 후보자는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합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장관 후보자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것, 사실 저는 기억이 없거든요. 아마 처음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이제 박범계 후보자 이제 다선 의원이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의정 활동을 굉장히 잘 해왔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청문회 자체는 뭐 그렇게 큰 이슈 없이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이제 많은 이슈들이 지금 도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서울 남부지검의 지난번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그 여야 간에 굉장히 많은 힘겨루기가 있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폭행죄로 이제 기소가 됐는데 저는 아마 저 내용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단순 폭행, 밀치기를 한다랄지 그 과정에서 그 정도인 줄 알았는데 지금 공소장 내용을 보면 당직자의 목 부위를 감싸 안아서 끌어내리고 이제 벽 쪽으로 밀어붙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자체는 단순히 이제 방어를 목적으로 한 그런 폭행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박범계 후보는 이제 부인을 하고 있지만, 근데 아마 검찰에서 확보한 CCTV에 이제 저런 내용이 나와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사실 이제 폭행죄는 인정이 될 가능성이 큰데, 사실 법무장관이 저건 기소가 됐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무죄를 받는다 하더라도 법정에는 출석을 해야 합니다. 예. 출석해서 재판을 받아야 하고, 더군다나 무죄를 주장하기 때문에 또 한 번 재판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CCTV 검증을 한다랄지, 예. 아니면 증인을 불러서 증인신문 한다랄지, 그러면 적어도 법정에는 2번 내지 3번, 경우에 따라 한 5번 이렇게 나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법무장관이 뭐 저는 될 거라고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법무장관이 저렇게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것 자체는 일단 모양새는 좋지 않죠. 물론 이제 결론은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와 관련해서 박범계 후보자는 어떻게 발언했는지 그것도 한번 듣고 얘기 나눠가겠습니다.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그 피고인으로 법정 서게 된 혹시 이해충돌 문제 그것도 정리해서 나중에 청문회 때 말씀드릴게요. 네, 구체적 답변을 피한 채 청문회 때 얘기하겠다. 이렇게 지금 어떻게 밀어놓은 상태인데 청문회 날짜가 잡히진 않았죠. 하지만 김병현 비대위원. 네.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관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해서 재판을 받는다.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법무부 장관이라 함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를 집행하고 수호하는 사람인데 사실 국민들 보기에는 모양은 참 좋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청문회 때 여러 논란이 될 것 같고 저는 청와대에 더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박범계 지금 후보자에 이르기까지 세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국 법적으로 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본인의 문제로 법무부 장관이 법적 다툼을 하게 된다는 문제들이 있고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 징계를 해야 된다 주장하면서 얘기했던 핵심 조항 하나가 뭐였습니까?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위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조국 전 장관은 청와대에 있는 수석 시절부터 사실상 청와대에 있는 많은 수석들이 그렇게 SNS를 즐겨하며 여기에 대해 정치적으로 메시지를 내는 모습 많이 보기는 어려웠는데 굉장히 지지층들을 향해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정치적 메시지를 서슴지 않게 냈던 게 조국 전 장관의 모습이었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박범계 후보자 같은 경우는 또 집권당에서 누구보다 더 정치적으로 활동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비춰봤을 때 법무부 장관으로 과연 문재인 정부의 거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법치를 끌고 갈 수 있는 분이 과연 박범계 후보자밖에 없었을까? 이런 의구심이 지우기 어렵습니다.
아주 만약의 경우인데요. 저 패튼 문제 때문에 최종적으로 재판에서 유죄가 만약 떨어지게 된다면, 가정입니다만은, 그때 가서는 과연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측면들을 국민 앞에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과정이 한 토론회 과정에서 이랬거든요. 전국에 있는 수많은 인재들을 끌어모아서 우리 문재인 정부 내각을 꾸리겠다. 진행하고 있는 앵커한테도 그랬어요. 같이 참여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뭐 이런 얘기들까지 했는데, 대한민국에 과연 박범계 장관 후보자 말고 정말 대한민국 법치를 이끌어갈 사람이 그렇게 없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고,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잘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네,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 꼭 개인의 잘못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더라도 조금 전에 김병민 비대위원은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재판 과정에서 유죄를 받았을 경우 과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박순재 대변인, 유죄를 받은 법무부 장관, 사실 잘 저희 머릿속에 그려지지는 않잖아요. 예, 뭐 그런 상황이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첫 번째 상황이라고 하시듯이, 사실은 국회에서 저런 국회 선진화법이 적용이 돼서 패스트트랙을 가지고 서로 여야 간에 충돌한, 저것도 최초의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 저 때는 지금 김병민 의원님 소속하신 국민의힘도 저런 상황이 회의 진행 방해가 되어서 선진화법에 처벌받을 거라고 하는 예상을 전혀 못하던 날 같이, 전날이 서로 간에. 그래서 이제 저 다음 날부터는 그 민주당에서 이게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저렇게 강하게 회의장 입구를 막거나 하는 행위를 국민의힘도 못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서로 이쪽이나 저쪽이나 사실은 처음의 상황들이 만들어낸 당황스러운 결과들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만약에 가정을 전제로 해서 저는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만, 박범계 후보가 장관이 되고 그렇게 피고가 돼서 유죄를 받는다라는 것은 가정이기 때문에 예. 그런 가정을 하고 싶지 않고, 어쨌든 대통령께서 박범계 후보를 지명할 때는 저런 패스트트랙에서 피고라고 하는 신분이 결과적으로는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면서 회의를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야당에 대해서 어떤 정당한 그런 행동을 한 그런 것이라고 아마 쉽게 생각했을 수가 있고요. 예. 아마 이 문제를 박범계 장관이 잘 지혜롭게 풀어나가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뭐 재판 내용이나 재판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박범계 후보자 관련해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번에 부당 소득공제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지난 2015년 연말 정산 중에 배우자 기본공제 명목으로 150만 원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제출한 소득 금액 증명을 보니까 박 후보자 배우자가 2015년에 소득이 상가 임대 소득 등 917만 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100만 원 이상이 되면 소득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배우자 기본 공제 150만 원을 부당하게 공제받았다. 이것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배우자 친정에서 대구 부동산 임대 관리를 전적으로 맡아 해오던 탓에 인식이 부족했다. 다시 얘기해서 후보자가 잘 몰랐다. 그리고 덜 낸 세금은 2017년도에 모두 납부했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공제를 150만 원 더 받았다라는 예, 거니까 박동호 시장님.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건데 이제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박 후보자한테 약간 저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인데 뭐가 너무 많아요. 이런 건수들이. 뭐 이거 그다음 뭐 7살 때 뭐 탄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뭐 이게 이제 다른 일가 친척하고 갖고 있다가 그것도 뭐 늦게 신고했다. 뭐 어디 이제 부동산은 팔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 처남한테 팔았다. 그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게 너무 많아 보여가지고 한 건이 무슨 정말로 이 사람이 크게 투기를 해가지고 뭘 어떻게 불법을 하고 이런 거는 없어 보이는데 뭔가 약간 뒤처리가 말끔하지 않은 것들이 이제 흘러다니는 것들이 너무 많아 보인다. 이거 왜 또 뭐 고시생하고 그 시비 논란 같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좀 깔끔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좀 총괄적으로 어떻게 좀 유감을 표명해야 돼요. 아마 야당도 막 물고 늘어질 거면서도 이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물고 늘어지기는 좋은데 무슨 이게 큰 범죄여가지고 하나 딱 잡았다. 이럴 거는 또 없고 참 애매한 상황이네요. 예. 아직 날짜 잡히진 않았는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박범계 후보자가 어떻게 해명하는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